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블로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초보 때는 다 그렇죠. 그래서 블리니 질문 3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첨블 챌린지에서 구글 폼으로 받았던 질문들인데 한 100개 정도를 추려서 그중에서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GPT한테 겹치는 거 제거하고 30개만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100개 다 하면 저 오늘 집에 못 갈 거니까요. 네, 바로 살펴볼게요. 요새는 노트북 LM이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첨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개씩 글을 써도 저품질이 안 걸릴까요? 포스팅 빈도는 한 달을 하루로 나눠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첨부를 달성하시려고 하루에 수십 개씩 글을 쓰시는 것보다는 한 개의 글이 더 의미 있을 수 있게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에 외부 링크 남기면 지수에 악영향을 주나요? 옛날에는 세국 정책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널널한 편이라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가 인스타랑 싸울 때는 인스타 링크만 넣어도 바로 누락됐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제목에 키워드 잘 넣었는데 노출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100% 노출되는 건 없죠.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려면 포스팅이 보여지는 공간마다 상위 노출을 채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노출되는 탭에 따라 그 부분에 맞춰서 작성해 주셔야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역시 100%는 없어요. 사진, 글자, 영상 포함 여부, 이 상위 노출 공식을 꼭 지켜야 되나요?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1000글자, 1500글자, 사진 10장 이런 것들은 네이버가 공개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데이터로 유출을 해보는 거죠. 이 공식들은 주기적으로 바뀌고 같은 시기에도 키워드마다,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여행지를 리뷰하는 포스팅 콘텐츠와 비타민 부족할 때 같은 정보성 키워드에 선호하는 콘텐츠의 밀도가 다르겠죠. 누구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된 글들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가 그 키워드에서 합격자들을 올려놓은 거니까요. 그걸 정답지라고 생각하고 평균치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지수가 사라졌다는 말이 있는데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한 노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블로그 지수는 아직도 존재하고요.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인기 글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블로그 탭을 클릭해서 보는 경우엔 아직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에 통합 검색 탭이 나왔지만 인기글, 스마트 블록, 통검 이렇게 3개 다 골고루 노출되고 있어서 각각의 채점 방식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준비해서 포스팅하시는 노출 전략을 짜셔야겠죠.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전에 올려놨던 영상 보시면 좋습니다. 이웃 소통, 댓글, 공감, 품앗이가 실제 검색 노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예전엔 반응성 점수라는 걸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스크랩, 댓글, 체류 시간, 스탯체, 품앗이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저도 열심히 했었을 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포스팅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위 노출의 가점이 아예 안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품앗이를 가장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셀프로 내 부계정에서 내 본 계정 글을 스크랩 한 번씩 해주시는 정도? 이게 누구랑 소통할 필요도 없고 딱히 품이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안 해요. 포스팅을 한 번이라도 걸으면 조회수가 급감하는데 1일 포스팅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나요? 포스팅을 한 번이라도 걸으면 조회수가 급감한다는 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블로그 어플 들어갔을 때 이웃 글들 중에 최신 글들이 뜨잖아요. 그렇게 당일날만 이웃들이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 홈판에서 반짝 들어오는 경우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한 방문자를 유지하려면 결국엔 상위 노출돼 있는 키워드 개수를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만큼 내 방문자도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를 노출시켰을 때 방문자가 확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 키워드가 밀리면 조회수도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초보 때는 경쟁이 덜 치열한 키워드들을 깔아놓으셔야 방문자가 우상향하거나 최소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 자란 키워드부터 쌓으면서 키워드 찾는 실력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스마트 블록이나 홈판 노출을 의도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거 두 개는 다르죠. 스마트 블록은 블록 키워드를 제목 제일 앞에 넣고 그 키워드와 최대한 연관 있는 관련 있는 글을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홈판은 보는 사람들이 뭘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죠. 추천 알고리즘으로 막 넘기면서 보는 곳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썸네일이나 제목에 어그로를 좀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팅한 소재 자체도 불특정 다수가 봤을 때 관심 있을 만한 주제로 해주셔야 확률적으로 더 잘 터지겠죠. 첨부를 달성하면 애드포스트 외에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익은 얼마인가요? 내 블로그에 매일매일 1000명이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1000명이 연예인 가십거리를 보고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제휴 마케팅 포스팅을 깔아놔서 그걸 보고 쿠팡이나 쇼핑 커넥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애초에 건당 10,000원, 20,000원씩 받고 작성한 기자단 글이거나 내가 어떻게 세팅하고 운영하냐에 따라서 0원일 수도 있고 10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방문자 1000명이 돼도 현실적으로는 애드포스트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지 고민해보고 내가 그 방향에 맞게 하는 만큼 벌어가는 겁니다. 맛집 블로그는 체험단 외에 원고료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낼 방법이 없나요? 맛집 블로그는 기자단이랑 제휴 마케팅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영업을 10년 동안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원고료까지 주는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마케팅 대행사나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곳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올 그 확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기자단도 맛집이랑 밀키트 아니면 다른 제품들이라도 제휴 마케팅을 병행을 해주자. 블로그 주제와 상관없는 제휴 링크를 올려도 괜찮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런 기준 없이 보이는 거 그냥 다 하시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겼을 때 사회적 지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신분 세탁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 아무도 안 보는 우리 블로그에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제휴링크가 포함된 수익성 글과 일반 정보성 글의 황금 비율,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제휴링크 1개, 정보성 글 4개, 1대4 비율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정보성 글 4개가 제휴링크 제품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나 궁금해야 할 만한 내용에 대한 글이라면 그 포스팅 아래에 제휴 포스팅을 달아서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는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방문자 수는 적은데 특정 분야, 뭐 건강이나 IT로 원고료 협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원고료를 받는 쪽으로 가려면 최소로 방문자 5,000명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한 건당 10만 원 정도씩 받으려고 해도 그 정도 블로거들이 이미 저희 앞에 줄을 서 있거든요. 브랜드 커넥트나 프리미엄 광고 수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브랜드 커넥트는 네이버 제휴 마케팅이죠. 지금 바로 가입하시면 링크 받아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수익은 인플루언서 선정된 이후에 본인 카테고리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프리미엄 광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상위권을 유지하셔야지 프리미엄 광고 혜택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상위권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인플 아닌 사람들이 이 프리미엄 광고 없이 애드포스트로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AI로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노출에 문제가 없나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메모장 거쳐서 붙여넣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붙여넣는 경우들도 많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위 노출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모장 거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시간이 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이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AI 글쓰기 할 때 네이버 로직에 걸리지 않는 가공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 상위 노출 로직에서 어떤 가공 노하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기괴한 AI 글들까지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무조건 지키는 규칙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제 글에서 AI 느낌이 나지 않는 거, 최대한 내가 작성한 것처럼, 그리고 첨부한 사진의 맥락에 맞는 글. 이게 글과 사진이 따로 놀면 이상하잖아요. 상위 노출은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키워드 선정하는데 더 시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나 무료 스톡 이미지 사용해도 저작권이나 지수 하락 문제 없냐? AI 생성 이미지나 무료 스톡 이미지는 저작권 개념에 걸릴 게 없죠. 지수 관련된 것도 저도 꽤 많이 활용을 했었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이 콘텐츠의 퀄리티, 지수, 저 블로그의 점수, 평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사진 한 장 한 장이 어땠냐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복 이미지거나 어떤 위험한 사진을 쓰면 안 되겠죠. 기존 내 블로그의 말투를 AI에게 학습시켜서 원고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뭐 챗 GPT나 클로드 같이 여러 가지 AI 툴들에서 내가 기존에 작성해놨던 원고를 넣어두고 내 말투대로 해달라고 하면 비슷하게 해주긴 합니다. 근데 만족스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3개 정도의 포스팅은 넣어두시고 이걸 좀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AI로 단순 정보성 글, 뭐 효능 방법 이런 것들만 반복해서 쓰면 블로그가 망가지지 않을까요? AI를 썼냐 안 썼냐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볼만한 콘텐츠가 나왔냐인 것 같습니다. 요즘 AI 슬러지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AI 소품을 만들어도 1%는 진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나머지 99%는 찌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계정들이 망가지는 것 같죠. 네, 오래 방치했거나 저품질 이력이 있는 블로그 새로 파는 게 나을까요? 살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무조건 새로 파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새로 만든 계정으로도 상위 노출이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굳이 찝찝한데 그 계정을 하시는 것보다 새 걸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계정 만들고 막 3, 4일 만에 100명, 200명 올라가시는 분들 많아요. 닉네임, 블로그 제목, 카테고리를 갑자기 바꾸면 노출에 타격이 있나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노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행했던 포스팅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걸 건드렸을 때 그 포스팅 하나하나에 변수가 생기는 개념이라서요. 닉네임, 블로그, 카테고리 이런 거는 편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개인 블로그, 사업자 블로그, 노출 알고리즘 차이가 존재하나요? 노출 알고리즘은 네이버는 똑같죠. 그냥 개인 블로그냐 사업자 블로그냐에 따라서 키워드 선정부터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획 부분, 운영 전략을 다르게 짜셔야 되는 거고, 네이버에서의 노출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따로 막 사업자 칸을 만들어 두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글을 개인 블로그랑 회사 홈페이지, 다른 플랫폼에 동시에 올려도 되나요? 블로그 콘텐츠가 아니라면 다른 플랫폼에 올리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때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 지수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인 것 같죠. 수십 개, 수백 개의 글을 한 번에 건드리시는 걸 권장하진 않고요. 블로거들 사이의 국룰이 글을 하나 발행했을 때 기존 글 하나를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나 플러스 됐을 때 하나 마이너스 만들고,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은행 계좌에 1분 동안 10,000원이 1000번 와다다다 입금되면 계좌가 정지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인 거죠. 처음엔 잡블로그 키우다가 나중에 전문 주제로 바꾸는 전략 효율적인가? 저는 이게 무조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날카롭게 전문 주제로 정해버리면 가뜩이나 초보분들이 키워드 찾기가 힘든데 할 소재가 더 줄어들잖아요. 잡블로그로 한 1000불 정도 달성한 이후에 전문 주제를 정하셔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법률, 병원처럼 경쟁이 치열한 전문직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나?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기준으로는 통합 검색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엔 다 이런 게 인기글로 나와서 최적화 블로그를 피해 다녔어야 됐는데 지금 통검 탭은 지수 상관없이 노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사업체 홍보 블로그인데 단순 조회수보다 실제 문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글쓰기 비법,
비법은 사업체 홍보를 위한 키워드가 그 단어들이 다양할 텐데 각 단어마다 검색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문제 상황들이 미묘하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의 본질적인 맥락에 맞는 글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저도 유튜브에서 블로그 관련된 내용만 다루지만 개인 블로거분들을 위한 콘텐츠의 맥락과 진짜 이걸로 매출을 내야 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내가 발행하는 콘텐츠마다 그 키워드, 주제에 맞는 글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첨불 챌린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막 수려한 글쓰기가 아니라 이 핀트를 맞춰주시는 것만으로도 실제 문의로 이어지는 빈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디자인 전공자인데 블로그 대행, 스킨 제작 같은 서비스로 수익화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1번과 2번은 좀 너무 다르긴 한데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포스팅을 하는 건 검색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포스팅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업무를 찾는 검색량은 굉장히 적어서 스레드 같은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셔서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나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블로그도 좀 이쁘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좀 깔려있는 사람들한테 비포 애프터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니즈를 만들어서 내 쪽으로 끌고 와야겠다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해외 거주자라 체험단이 불가능한데 해외에서도 블로그로 퇴사할 만큼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뭐 제가 퇴사한 것처럼 이런 소박한 퇴사인지 아니면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체험단은 사실 돈 버는 게 아니죠. 기자단이나 제휴 마케팅 같은 거 활용하셔서 작게라도 매출을 한번 내보시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위탁 판매라든지 온라인 셀러 쪽으로 확장하시는 방향, 블로그를 매출을 내는 도구로 활용하신다면 너무 강력할 거고요. 블로그만으로 체험단, 기자단 해서 돈 벌자 하면 난이도가 극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를 보면 어떤 포인트, 벤치마킹을 어떤 포인트로 해야 되냐, 이건 포스팅이 인기글로 나오는지 인기 주제로 나오는지 통합 검색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상 봐주시면 어떤 포인트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30가지 질문, 첨불 챌린지에서 저한테 실제로 주셨던 질문들인데 웨비나에서 쭉 다루기도 하지만 놓친 부분들도 많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만한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엄청 막 생기네요. 덧붙여가지고 설명드릴 내용들이 많긴 한데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다음 질문 꾸러미들을 또 모아가지고 빠르게 2탄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